안녕하십니까.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핵점 대표 로건 킴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 자, 카카오가 6월 24일 다시 한번 최저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4,100원이라는 조금 100원은 이제 뭐 추가고 결국은 34,000원이라는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서 버텨줬어요,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이 지금 여기서 더 밑바닥이 있을 것인가, 또는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될 것인가, 아니면 추매를 해도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카카오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딱 5분만 집중해서 이제 카카오의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기업적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상 시청료는 뭐 여러분의 좋아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카카오가 한 번 더 집중을 받아서 우리 주주들의 좋은 영향이 또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카카오 이제 바로 시작할 건데, 우리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따가 나중에 이 패턴 우리 신호도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 여러분 저점을 한번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저한테 안 좋은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점이 왜 상징적인가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저점은, 즉 우리는 위기를 기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기회일 수도 있어요. 자, 왜 기회인지 먼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점에 매집하려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사실 카카오의 바닥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지라인이 다져지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물량의 벽이라고 하죠. 즉 우리는 매물대라고 합니다. 이 물량벽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면 이 물량벽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현재 구간 밴드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이제 뭐 호재 이런 것들이 나오기만 해도 충분히 상승할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거죠. 자, 저점에서 매수가 됐고 물량이 쌓여 있다라는 것은 즉 매집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더군다나 앞전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면서 결국 우리가 거래 대금이죠. 이 대금이 늘어나면서 카카오의 증시 소외감은 아직도 없다라는 겁니다. 증시에 소외감이 없어요. 다른 애들은 오히려 쉽게 말해서 소부장 같은 경우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냥 SFA 반도체 이런 친구들은 가끔 한 번씩 소외되죠. 근데 카카오는 지주사로서 사실 소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시장에서 관심도가 계속 이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메이저 자금이 유입됐다는 건 역시도 매집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헤지펀드의 애들의 매수 신호가 들어왔고 매집이 되어 있다. 그러면 바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횡보를 거친 다음에 이때가 이제 숨고르기 구간이죠. 숨고르기. 이거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성과를 한번 내주는, 카카오가 실질적인 성과를 한번 내준다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단기 슈팅의 가능성도 전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술적인 지금 현재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조금 우리가 차트를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저점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3만원대였죠. 3만원대에 만들었습니다. 2025년 2월입니다, 여러분. 2025년 2월. 이제 2월에서부터 5월까지 계속 저점에서 횡보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때도 메이저 자금 유입돼 있었죠. 그리고 그대로 쭉 올라가서 계속 폭등이 나오죠. 근데 이때는 시장이 좋았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는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권 만들면서 경계심 가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숨고르기 끝나면은 이 친구가 계단식으로 상승할 전망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 기술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이 신호에 대해서 과연 이 신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요 신호를 지금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 신호 골드존 그리고 매수 핵점, 매도 핵점 요 점의 신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제 핸드폰 번호로 핵점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핵점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부 다 요 신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문자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이 신호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벤트로 지금 조건 검색식을 또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 조건 검색식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점을 잡는 조건 검색식, 저점 종목을 잡는 이 조건 검색식 자료를 여러분들께 또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확히는 요거 할 줄 아는 방법을 제가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가 한번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똑같이 핵점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운전 중이다, 뭐 귀찮다 하시면은 핵점 말고 숫자 1만 쳐서 보내주셔도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조건 검색식으로 어떤 종목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힘을 다시 한번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네, 날짜상 요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초중순.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칠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거를,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크게 치는, 이제 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이제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의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이때는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뭐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이,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뭐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여기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자,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네,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네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네,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이제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조건 검색식과 이 신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저점 종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카카오 역시도 이 저점 종목에 사실상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바로 기업적 분석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 하나는 알고 가셔야 돼요. 뉴스를 바로 보여드리면 카카오 김범수 회장이 정확히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재판이 나와서 작년 10월 1일이죠. 작년 10월 1일에 이제 장내 매수 행위로만은 장내에 매수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시세 조종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항소가 나온 거죠. 2심. 그래서 이제 6월 24일, 네. 오늘이죠.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주가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다 선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는 사실상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친구의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면모는 저점에서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ESG 성적표와 사실상 계열사 효율화를 봐야죠. 이게 진행이 됐는지.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문어발 확장이라고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지만 결국엔 계열사 수를 2023년 147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94개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업이라는 지금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요. 하지만 이건 역시도 주가에 반영이 됐냐? 안 됐다는 거죠.
주가의 반영이 계속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점을 만들면서 주가의 반영도 안 됐는데 매수 신호가 들어온다? 라는 것은 충분히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집고 단계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카카오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점에서 매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핵점에 대해서 결과를 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증명을 낼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이게 증명이 되냐라고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바로 평단가죠. 사실상 3만 원 초반대라는 지금 이 가격은 이 카카오라는 밸류를 따지면은 정말 딱 좋은 바닥권이에요. 근데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사실 카나나 AI가 한몫을 해줘야 됩니다. 이 카나나 AI가 한몫을 해주면서 목표가로 우리가 가는데 이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전망하기로는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로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카나나 AI가 여기에 도와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목표가를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의 평단가라. 요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목표가까지 갔을 때 여러분의 평단가가 누구는 3만 원이고 누구는 5만 원이고 누구는 8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대응 전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만 원에 가지고 있는 분, 5만 원에 가지고 있는 분, 8만 원에 가지고 있는 분. 그럼 1차 목표가까지 우리가 전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거.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카카오라고 적으시고 평단과 비중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평단과 비중. 이걸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평단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가 순차적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세워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표가에 도달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평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평단과 비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증명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보시면은 2023년 네 1억 대회 여기 탑10 에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사실상 증명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 지금 매집, 저점, 그리고 카나나 AI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선반영됐다는 현재 주가까지 역시도 전부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다리면서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액션을 취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후회를 할 것이냐, 기회를 할 것이냐. 여러분의 후회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우리는 앞을 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 전략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후회를 택할지 기회를 택할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킴이었습니다.